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시장을 보는 눈 마감 즉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 및 관련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9%, 그 다음에 코스닥은 1.46%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인 반면 기관들은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지수가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좀 뜻하지 않은 어떠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좀 출현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 장 초반에 반등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 흐름들을 보이면서 갔는데 반락을 한 거죠.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시장의 악재가 추가적으로 좀 발생이 되는 하루였는데 바로 또 중동발 악재가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예멘의 수도를 공습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중동하면 석유죠. 이 석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석유값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는 좀 오늘 부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지금 1.78%까지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유가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는 이제 미 증시 어제는 미 증시가 휴장이었고 오늘 밤에 미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 지수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열리는 미 증시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좀 선반영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지지 포인트인 2,900포인트를 코스피는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950포인트, 960포인트의 어떤 지지 기반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서 하방이 좀 열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중동발 리스크를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얼마만큼 반영을 할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뭐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큰 뭐 변동성이 없다면 국내 증시는 내일 시장에서 또 빠르게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미 증시나 유럽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내일 좀 더 추가적인 어떠한 하락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요. 역시나 뭐 특별하게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업종이 보이질 않죠. 대다수의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유달리 뭐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 이쪽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다수의 업종별 흐름들은 오늘 좀 좋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삼성 SDI가 오늘 좀 상승을 강하게 좀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률 또는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청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로 인한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이 다른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긍정적인 그런 이제 수급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의 흥행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슈가 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업종들은 뭐 특별하게 상승을 좀 보인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시장도 뭐 마찬가지로 뭐 셀트리온 분식 회계 뭐 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특별하게 업종별로 봐도 코스닥 내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강하게 상승을 보인 업종이 없죠. 거의 개별 종목 단위의 어떤 상승만 있었을 뿐 업종별 흐름은 계속해서 조금 최근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매 종목들 동향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 SDI, 삼성전기 전체적으로 뭐 삼성 SDI, 삼성전기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스퀘어, LG 디스플레이, 메리츠 화재, FNF,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조금 사들이네요.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뭐 금융주들도 좀 사들이는 그런 이제 하루였고, 반대로 이제 카카오뱅크나 신풍제약, 네이버, 셀트리온,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하루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인데요. 뭐 곱버스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좀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었고, SK 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 오토에버,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요런 쪽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좀 매수를 하는 기관들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나 상승하는 어떤 상품이죠. 지수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이쪽은 대규모 좀 매도를 보이면서 기관은 확실하게 좀 하방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좀 매도의 흐름들을 보였고, 역시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네이버, HDC, 산업개발 등 뭐 업종 가릴 거 없이 그냥 골고루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들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별 종목 단위의 이슈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특징주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발 어떤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부각된 가운데, 원유 관련주들 또는 석유 관련주들이 좀 오늘 특징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흥구석유 이 종목이 장중에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치고 가면서 중동발 리스크의 좀 수혜주로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하루였습니다. 뭐 극동유화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던 부분인 것 같고요. 뭐 SH 에너지화학도 오늘 급등세를 장중에 좀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흥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요새 특징주가 별로 없어요. 워낙에 거의 개별주 종목 단위의 이슈 있는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부분인데, 오늘 로봇주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퍼스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던 부분이고, 종가는 좀 하락했지만 삼성전자가 로봇 브랜드 뭐 삼성봇을 상표권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오늘 로봇주의 강한 어떤 상승으로 작용하는 좀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브리봇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는 좀 상승을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조금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한 종목들이 많죠. 로보스타나 이런 종목도 장 초반에 반등을 보이다가 반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다가 조금 이제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 우린 PTS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로서 한 17% 정도까지 반등을 보이다가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도 장중에 좀 강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에 대한 어떤 또
토스의 운영사죠. 비바리 퍼블리카. 뭐 여기서 이제 뭐 주관사를 선정하고 프리 IPO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 때문에 이월드 한국전자 인증, 토스 관련주죠. 예, 한국전자 인증.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또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개별 종목 단위 어떤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형주 단위의 어떤 업종별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제 이런 강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왔을 때 짧게 좀 수익을 빠르게 좀 챙기고 가는 그런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효한 그런 이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지금은 좀 들고 가면 결국에는 그 수익 났던 거를 다 반납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면서 수익 이렇게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상승이 나오면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이제 흐름들을 좀 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관심을 좀 두고 볼만한 어떤 일정들,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들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 21일 날 바로 두나무 메타버스에서 투자 세미나 개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일에서 21일 양일간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두나무 관련주라든지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이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 한 37% 정도 빠져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바닥을 좀 다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 정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물론 아직 저점도 확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대표적인 어떤 두나무 관련 수혜주죠. 두나무의 지분을 일부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두나무 이슈 속에서 항상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최근 시장 급락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돌파 이후에는 지지받고 지지받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버텨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 구간이 강한 어떤 지지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구나. 이 구간에서 결국에 이슈만 좀 터져준다면 또 빠르게 반등을 한번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우리가 조금 이번 주 두나무 메타버스 투자 세미나 개최 이슈 속에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죠. 하나투자증권도 최근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점 대비 25%나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121선 구간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이 나름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전에 올라올 때 여기가 또 고점이었어요. 저항이었는데 이걸 뚫고 나서는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현재 구간이 어떤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에 좀 근접해 있다라는 점에서 동시에 이평선의 지지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두나무 메타버스 투자 세미나 개최 이슈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일정은 결국에는 이제 두나무 메타버스에서 투자 세미나 개최인데, 여기에 따라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확산된다면 가상화폐 관련주 전체의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넓혀 본다면 빗썸 관련주이기는 하지만 비덴트나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 비덴트도 이전에 고점 여기를 뚫어내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던 자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구간이 강한 어떤 지지 라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점 대비 지금 한 53%나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양봉으로 좀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T사이언티픽 이 종목도 빗썸 관련주죠. 빗썸 관련주고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현 구간이 역시나 이제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슈팅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으로 인한 고점 대비 43% 하락 현재 구간은 이전에 어떤 저항이 됐던 자리고 현재로는 지지를 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순환매 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두나무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가상자산 관련주들 전체에 또 한번 순환매가 좀 찾아오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번 주 일정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